네,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 비도 오고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 헤럴드 창립 60주년과 또 디자인 위크 2013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VIP 분들 또 내 기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영국에 본사를 둔 텐저린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돈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받은 주제는 그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더 퓨처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고민이 됐어요. 이러한 그 거대한 주제를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또 아주 혁혁한 성과를 내신 분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자인 코리아라는 말을 했을 때 한국의 어떤 디자인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당히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디자인을 산업의 일환으로서 활용한 것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디자이너 1세대, 2세대 분들이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디자인은, 특히 코리아 디자인은 어떤 수출 주도형의 한국 산업 경제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알려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업에 소속돼 갖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한국에는 스타 디자이너가 없느냐? 한국의 산업 구조가 스타 디자이너가 필요 없었던 구조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리적인 양적으로 성장을 이뤘습니다. 2만 5천 명이 1년에 졸업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은 같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보다도 최소한 4배 정도 많고 저희랑 그 비슷하게 졸업생을 배출하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한 3배 정도 크죠.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세계를 압도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지 않는 디자인 역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노력과는 별개로 한국 디자인이 현재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그 자화자찬하기에 앞서서 냉정하게 고민했을 때는 위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디자인 인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디자인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디자인 역사가 짧다는 그런 그 이유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 세이프티밴, 옷빈 같은 경우는 한 1850년대에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한 160년 전에 디자인이 됐죠. 이걸 아마 디자인하는 국가는 그때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디자인은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저는 6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존경하는 그 몇몇 그 선배 1세대 디자이너 분들께서 학교에 입학하는, 대학교에 미대에 입학해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그 시점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과 저의 그 인생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코리아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국 그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세대에 태어난과 동시에 배낭여행을 처음으로 1세대로 그 유럽을 나가봤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풀렸는데,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영국 하이드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에 가서 아주 좋은 날씨에 한적한 사람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반드시 내가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활동 디자이너로서는 아마 제 선배님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1세대나 1.5세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오랜 영국 그 생활에서 제가 그 배낭여행 했을 때 느꼈었던 그런 좋은 날씨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저린에 입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입사를 해갖고 첫 번째 문제가 언어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30 넘어서 영어 시작하면은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자, 이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언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높지 않은 한국 디자인 인지도 때문에 제가 하는 디자인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지 않은 한국 디자인 인지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영국 회사 일하는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코리아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인지도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전략으로서 헤리테이지랑 커스터마랑 국제적 보편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모든 세상의 디자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라이프웨어 제품입니다. 소비재 같은 거겠죠.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고 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페이스 제품입니다.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공간과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이프 스페이스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라이프텍 제품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기술에 기반한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보편성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화, 라이프 웨어 제품은 제가 헤리테이지에서 근거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 코리아 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문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할 때 끼는 반지가 한국에서는 제가 어느 손가락에 끼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정도 손가락에 낀다고 합니다. 근데 인디아에서는 발가락에 결혼 반지를 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멋있는 선글라스가, 동일한 선글라스가 팔리는 그 고객들을 살펴보니까 로스앤젤레스는 배우들이 저 선글라스를 끼고요. 그 다음 파리에서는 모델들이 끼고, 그 다음에 런던에서는 가장 부유한 그 사모님인 그 축구 선수들의 와이프들이 이걸 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그 제품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문화적 접근을 이제 해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에 자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 중소기업과 매우 밀접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상당한 기술 교육을 갖고 있는데 한번 그 제품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프라이팬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몇 년 전에 존재하던 테팔이라는 그 프랑스 제품이 많이 사라지신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사라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해피콜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르마이드 공법이라고 하는 조선소에서 배관에서 쓰는 코팅 방법을 이 프라이팬에 적용을 시켜서 이것들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바로 우리의 헤리테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이드 냄비의 혁신적인 진화, IH 진공 냄비. 해피콜만의 독자적인 첨단 공법. 항공기, 선박, 반도체에 쓰이는 특수 부식 방지, 아르마이드 공법. 냄비 하나당 8단계의 철저 코팅. 기본부터 다른 강력한 해피콜만의 기술력. 그래서 맵고짠 한국 요리에도 강력하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맵고 짠 한국 요리. 우리 음식은 맵고 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국가의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한국 시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해피콜 냄비입니다. 8중 코팅을 하고 진공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과 이 제품은 한국을 넘어서서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크게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떤 헤리테지에 근거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우리의 그 디자인 코리아를 만드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안 삼성건설 주택사업부의 디자인 고문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저는 한국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었는데요. 많은 부분 중에서 대부분 아파트 양식이 서양에서 온 그런 양식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국제화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시겠지만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실 사용 문화하고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은 발을 많이 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면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발을 자주 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서양육 실 타입에서는 이 발 씻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이 세면대 위에 그 남편분들은 발을 올려놓고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귀여운 딸도 저기서 세수를 합니다. 우리 여쁜 아내도 저기서 세수를 하고 저는 거기다 발을 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 발 씻는 공간을 그 디자이너가 고민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보시는 이 부분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론 잘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주택 사업이 워낙 어려워서 이게 그 다른 제품보다 원가가 조금 나가서 요즘은 이제 적용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적용했을 때는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실의 기능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더 영역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헤리테지가 잘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디자인 코리아라서 세계 속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즈 솔루션에서 저는 디자인 코리아 인지도 상승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례로 드는 영국항공은 이제 저희 회사의 큰 클라이언트고 지금도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비행기 날개 보시면 멋있으시죠? 처음에는 이랬답니다. 디자인 경영을 하자고 디자이너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경영진을 설득을 해가고 투자를 했습니다. 비행기 꼬리를 취향지별로 다 바꾸자고 했습니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약 4천억에서 5천억을 들여서 비행기를 다 칠했습니다. 시장에서 참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전 그림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류장에 넣었을 때 이러한 취향지별로 적용된 그 패턴이 여러 개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제가 봤을 때 디자이너가 고객의 관점을 떠나서 디자이너끼리 고민한 그런 그 인사이트를 통해 갖고 펄사이트를 통해 갖고 얻은 방법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영국항공은 세계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워크숍을 했습니다. 연극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고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미래의 비행의 모습은 뭔가를 추출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그 요구 중에 하나는 바로 비행기를 수평으로 누워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좌석 하나를 줄이면은 회사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수평으로 누워가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줄은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항공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어떻게 하면은 비행기의 좌석을 줄이지 않고 사람이 수평으로 누워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사람의 상체는 크고 하체는 작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앞뒤로 마주보고 가는 S자 타입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의자 개수는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저희가 한 줄을 걷어냈습니다. 어차피 수평으로 누워가면 의자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좌우로는 저희가 더 놓을 수 있습니다. S자 타입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두 좌석 배치보다도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 제가 본 그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은 의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포맷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포맷을 따라갈 만한 포맷이 없습니다. 경쟁사보다 15% 정도 의자를 동일 공간에 더 집어넣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항공의 매출이 좋아져서 상당히 큰 그 경제적 기여를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니즈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줘야 되고 커스터머가 실제로 바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lub rules.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새로운 버전이고요. 이제 새로운 세 번째 버전을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런던 공항에 내리시면은 히드로 공항에서 도심까지 오는 히드로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등석 좌석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한 줄이 더 없는 정도였었죠.
그런데 저는 이 그 고객들을 관찰했을 때 고객들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짐을 갖고 갑니다. 불안하죠? 내 짐을 어느 한 구석에 놓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누가 내 짐을 건들지는 않을까? 혹은 그 짐 속에 있는 나의 그 소중한 뭐 패스포드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가지는 않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꽁꽁 싸운 김치가 무거운 다른 국가의 가방에 의해 갖고 짓눌려서 터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과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방을 자기 옆자리까지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물론 한 줄을 없앴습니다. 뒤에 있는 그 가방 넣는 공간을 좀 줄였습니다. 의자 개수는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써갖고 저희는 작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런던의 가장 그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런던 히스로 익스프레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갖고 매출이 12%에서 15% 성장되게 이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커스터머의 어떤 니즈에서 커스터머의 요구를 잘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복도에 짐을 놓는 것들을 창가 쪽으로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의 관점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해 그 의자의 각도를 약 5도 정도 틀어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까지 가시는 그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시면은 저희가 디자인한 이 좌석을 경험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고객을 아무리 관찰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차세대 중장비를 디자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포클리프트라고 하는 지게차입니다. 이 지게차는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내는 그런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앞으로 듭니다. 그러면 앞에 물건이 가려집니다. 드라이버는 물건을 높게 쌓으면은 시야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에 새로운 그 방해물을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고민을 할까에 대해서 고객들을 많이 조사했습니다만 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적으로 한번 그 사고를 새롭게 접근해 보자 해갖고 만들었던 게 물건을 들 때는 앞으로 듭니다. 그리고 물건을 날라러 갈 때는 포클리프트를 회전시켜서 물건이 뒤로 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물건을 앞으로 들고 운전할 때는 물건이 뒤로 가게 해서 운전석을 돌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고객의 인사이트로 나오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디자인의 어떤 영감과 폴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방법인데요. 아무튼 그 고객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폴사이트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적 보편성에 대해 갖고 저는 그 우리가 디자인 콜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K 디자인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굳이 K 디자인이 있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이 디자인 강국입니다. 오늘 많은 연사들이 대부분 영국 출신입니다. 왜 강국이냐면 그분들은 생각할 때 영국 디자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디자인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제품의 본질을 추구하지 제품의 외형과 제품의 정치를 담지 않습니다. 단지 본질만 추구할 겁니다. 제가 디자이너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임스 다이슨 디자이너는 15년 동안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갖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번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갖고 결국 시장에서 엄청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디자이너 중에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그 부유한 디자이너잖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존경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영국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본질에 대한 아주 그 긴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적 디자인을 담을 때 한국의 디자인을 그대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담아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진 언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라젬이라고 하는 온열 침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의 온돌 문화가 좋다고 하지만 온돌 문화를 수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온돌 문화가 꼭 한국 거라고 우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온돌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국의 정체성이고 K 디자인이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 온도를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한국의 온돌이 세계의 온돌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라젬이라는 그 제품은 등 마사지를 해주면서 온돌로서 그 등을 이렇게 소위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지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사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시골이어 갖고. 그런데 이 제품은 처음에는 아주 투박했었는데 그분들은 계속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품을 수출할 때 한국을 수출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국제적 보편성을 수출하는 겁니다. 저는 그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더 퓨처에서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웨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페이스, 라이프텍 제품에서 가졌던 다양한 디자인 코리아의 인지도 상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디자인 더 퓨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사고가 앞으로 우리 한국 디자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균형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인사이트란 말은 귀가 딸토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찰의 힘, 관찰 엄청 중요합니다. 고객들을 오랫동안 봐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 갖고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옵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이트를 오랫동안 몇 주 동안 디자인을 파견해 갖고 하면 기간도 길게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FGI나 FGD 같은 고객 인터뷰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고객은 결코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공간에서 아니면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용을 뽑아도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디자이너는 예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예지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포사이트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인사이트는 제가 공학자를 봐도 인사이트라고 그러고 경제학자를 봐도 인사이트라고 그러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인사이트라고 다 인사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포사이트는 디자이너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고객이 모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 인사이트와 퍼사이트. 인사이트는 아주 서양이 아주 강합니다. 퍼사이트는 동양이 개인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공예를 보시면은 아주 치밀한 도구와 치밀한 수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한 것과 그 감과 촉, 끼 내지는 어떤 새로운 그 동물적인 그 척도가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는 이제 폴사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은 바로 폴사이트의 능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침략도 당해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남한테 아픔도 줘보고, 아픔을 줘본 국가만은, 아픔을 항상 주기만 한 국가는 잘 모릅니다. 그 감정의 폭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폭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지리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훨씬 더 디자인의 감성과 어떤 사고의 균형 감각이 훨씬 더 우수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융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 디자이너들, 제가 사실 그 2주 전, 3주 전에 태국에서 큰 국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800명 정도 오셨는데 한 100명이 외국 디자이너였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디자이너인데, 사실 서울은 그 태국보다 훨씬 더 코스모폴리탄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디자이너는 매우 그 우리끼리 하는 디자인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문화적인 경험을 하지만은 실제로 저같이 이렇게 좀 구멍가게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외국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러한 그 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디자인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의 좀 더 디자인 인력을 개방해갖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만큼 외국에서도 우리가 디자인 인력을 들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네덜란드 같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디자인 강국인데요, 그런 어떤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협업의 사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업의 기준은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은 그 단위 유니트들, 협업을 할 수 있는 단위 유니트들의 경쟁력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협업은 못하는 사람들끼리 더 못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끼리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산업 스펙트럼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태어난 그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한국 디자인이 발전이 됐었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그 디자인이 발전된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디자인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디자인의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 갖고는 단위 유니트가 되는 그 기초 생산, 어떤 기초 산업, 기초 기술에 대해 갖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개발하고 나서 많이 부끄러워했었던 우리들 체어라고 하는 앞으로 기대는 의자인데 한국에서 이 의자를 하면서 생산하면서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의자는 우리가 말하는 산업에서 앞에 있는 산업입니다. 70년대 후반에서부터 우리가 잘했었던 뭐 조선이나 뭐 전자나 뭐 전자나 조선이나 전자나 뭐 다양한 그런 그 산업에서 좀 멀어졌던 산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디자이너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항상 좀 빛보는 그런 영광 보는 그런 쪽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산업의 스펙트럼이 우리 스스로 좀 좁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내려면은 산업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 넓어진 스펙트럼의 단위 유닛을 좀 더 상승시켜서 그것들 간의 융합과 그것들 간의 결합과 그것 간의 협력을 통해 갖고 좀 더 나은 어떤 코리아 디자인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LG전자에서 우리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예제는 삼성전자 예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프로젝트가 98년도에 받았던 프로젝트가 삼성전자 휴대폰이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탈린 N사, 그때는 이제 굴지의 N사였었죠. N사에서 저한테 의뢰한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조사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때 처음으로 GSM 방식을 가지고 그때는 우리 한국엔 CDMA라는 방식을 썼었는데 GSM 방식을 가지고 유럽에 이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시장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장난감 같아, 번쩍거리는 배지 같고 싸 보인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트렌드를 바꿨습니다. 이전에 유럽의 모든 휴대폰은 거의 무전기 같았습니다. 컬러가 블루나 아니면 다크 블루나 검정색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PCB에다 저런 글씨를 새기는 그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지금의 한국의 삼성전자와 한국의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하고 디자이너로서 조금 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시면은 여러분들도 한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테이크 커리지하고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